로또 당첨 1등이 거의 한 800만 분의 1이고요. 5등은 가끔씩 당첨이 되거든요. 네, 45대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청약도 그래서 인기 단지에서 그 정도 경쟁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0일 목요일 업비티 오네요. 매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문가 초대석 준비하고 있죠. 오늘도 목요일에도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업비티 박진영이고요. 오늘은 6을 주용식 CBO님 모시고 이사님 모시고 청약 완전 정복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컨텐츠 플랫폼 유굴의 주용식 이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이사님하고도 제가 한 2주 전에 처음 인사드렸던 것 같아요. 연락 주셔가지고 만나 뵙고 와 청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분은 진짜 이 이사님은 저희 방송에 불러야겠다, 모셔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일단은 유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유굴은 젊은 분들이 쉽게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 하수, 고수분들이 자유롭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오셔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호박주님이 질문을 주셨잖아요. 주택을 이미 구입하셨어요? 자가가 있으신데 네. 지금 주택청약통장에 10만 원씩 넣고 계신데요. 네. 이런 분들 질문 이제 시작하는 김에 이 질문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갈아타기 전략으로 가셔야죠. 갈아타기 네, 다음 집으로. 그렇죠. 주택이 있어도 나는 청약을 또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해지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게 꼭 무주택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청약통장으로 다음 집을 더 좋은 신축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해지하실 것까지는 없다. 네. 너무 좋은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청약 주제로 요만큼 얘기할 거예요. 이제 달립니다, 여러분. 일단 아파트 청약이라는 게 좋은 줄은 알겠어요. 근데 네. 왜 좋은 줄 몰라요. 네. 장점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로 2030인데 꼭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네. 2030 분들은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을 매매한다기보다는 자산을 모으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해서 나중에 집을 분양받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청약 통장이 지금 이제 41년 만에 개편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10만 원 인정 금액에서 이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데 77년에 혹시 음마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너무 옛날이에요. 50년 전이네요, 거의. 음마 아파트 30평대가 2,100만 원이었습니다. 2,100만 원. 네, 현재 시세는 30억 정도 하고요. 네. 그때 짜장면 가격은 400원 정도 했고요. 네. 버스비 그리고 지하철 요금은 80원 정도 했습니다. 네. 엄청난 가격 차이가 벌어지죠. 근데 평균 월급은 그때 당시 25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10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거의 월급의 반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월급의 반 정도나 되는 금액을 청약에 넣어야 됐던 걸까?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 성장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걸 모아서 그걸로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약 인정 금액이 있는 거고 청약이 이제 시작됐었던 것입니다. 한 50년 전에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상향이 된 거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최근 청약 트렌드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최근 청약 트렌드는 정부에서 저출산 때문에 출산 장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을 좀 많이들 하셔라. 그리고 결혼을 하셔서 아이들을 많이 좀 낳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혜택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청년분들을 위한 19, 39 세대를 위한 청년 특공이 또 생겼습니다. 생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말하자면 정부가 좀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정책 분야가 있어요. 이제, 결혼해. 애기 낳아. 그러면은 세액공제도 주고 주택청약도 잘 되게 해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약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2030 분들이 청약하면은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청약 무주택 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오해하시는지 궁금해요. 대표님 혹시 통장 가지고 계세요? 저 있죠. 있으시구나. 그래서 최근에 청약 통장 해지 많이 했다. 그리고 무용론이다, 무쓸모다 이런 얘기가 많이들 나오는데 그 납입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면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분양가가 또 비싸다거나 그리고 경쟁률이 높다거나 이러니까 이제
청약통장이 무의미하다. 이러니까 이제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네.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늘 있어 왔었던 얘기입니다. 예.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에요. 처음 있던 일이 아니라 이게 네. 계속 있었던 네. 일입니다. 예. 너무 재밌네. 그래서 이게 로또 당첨 1등이 거의 한 800만 분의 1이고요. 네. 예. 5등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쟁률이? 5등 저희 집에 한번 비슷한 6등인가 당첨돼봤는데. 그렇죠. 네. 예. 5등은 가끔씩 당첨이 되거든요. 네, 네, 네. 예. 45대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할만하네요. 그렇죠. 청약도 그래서 인기 단지에서 그 정도 경쟁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뭐 했을 땐 또 없는 경우처럼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준비하더라도 12년을 준비하잖아요. 청약 통장도 그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준비하시자. 그래서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게 그래도 언론이 더 부추겨요. 네. 청약 통장 이제 쓸모 없다. 네. 요즘 2030 탈출 러쉬 네. 이러면서 이건 또 나만 해지하나? 네. 해지 안 하나? 네네. 나만 지금 월급 관리 더 투자에 미장에 넣을 수 있는데 청약에 넣나?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청약 통장을 넣으셨던 분들은 꾸준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니 나는 좀 여유가 있어. 네. 뭐 나는 연봉도 높고 뭐 하면 그런 분들은 그냥 재빠르게 매매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좋죠. 그래서 청약 통장 없앨 필요는 없다. 맞아요. 네. 우리가 항상 뭐 할 때 특히 재테크에 있어서는요. 약간 극단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예 안 하거나 아예 하거나. 그래서 이게 약간 야수의 심장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납입 금액을 줄이는 온전한 방법도 있다. 네. 지금 김재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25만 원으로 인정금액 상향되고 나서 공공청약은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네. 2만 원만 납입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럴 경우에는 납입을 하지 마시고요. 네. 나중에 돈이 여유가 됐을 때 그때 25만 원씩 넣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 2만 원 넣으면 23만 원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 회차가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회차를 아예 밀어두고 나중에 25만 원씩 여유가 되실 때 넣으시는 네. 게 오히려 좋죠. 그 너무 명쾌한 해석 네네네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2만 원씩 넣고 있는 네네네.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느니 조금 여유 자금 흐름이 좀 현금으로 괜찮을 때 25만 원씩. 네. 자, 그래서 우리 청약 나왔을 때 기본 준비물이 뭔지가 궁금해요. 청약 자격이나 우리가 미리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030 분들에게 필수로 가입하시면 좋을 청약 통장이 나왔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꿈을 주는 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주택 드림 네. 청약 통장. 네네. 길죠, 이름이. 네. 그래서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뭐 이자 혜택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있고 소득세도 감면해주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네. 이 통장의 장점은 이 통장을 가지고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네. 분양가 9평으로 6억 이하의 아파트에 당첨이 됐을 때 최대 80%까지 2.2%로 40년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낮은 네. 이율로 대출이 그렇죠. 된다. 네. 국민평수 그렇죠. 85제곱미터. 네, 그렇죠.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네,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게 가장 크네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꼭 6억 이하 아파트가 어디 있어? 요새 서울 말고 경기권에는 맞아요. 6억으로도 좋은 아파트 갈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항상 이 뉴스 뜨면은 말씀하신 그 반응들이 나온다니까요. 네. 언론에서도 서울에 6억 아파트가 어딨나. 하지만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죠. 또 6억 이하 아파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내 집 마련 처음 하려는 청년분들에게는 요거는 진짜 저도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정책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처음 나왔을 때 좀 신기하셨겠어요. 이런 거 나왔을 네. 때. 신기했죠. 네. 이렇게 좋은 혜택이 그럼 꼭 하셔야겠다. 그쵸. 네네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안 하면은 안 되는 대박인데 하는 정책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청년 주택 청년 드림 통장은 그쵸. 꼭 꿈을 키워나가자. 그렇죠. 네. 키워나가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 청약 통장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반형, 우대형 있는데 네. 우대형 있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네. 그냥 적축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내방에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네. 가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큰 혜택이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은행 있으시면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 청약 통장도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표가 이만큼 나오는데 사실 우리 이제 이사님도 요만큼 표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정답이 좀 필요한 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머리가 아프죠. 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물론 저희가 직접 해석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다면 한 달에 얼마씩 넣고 총 이만큼 해라 라는 정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가이드라인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지금 네.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청약 통장은 대학 준비하는 것처럼 특기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특별 공급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주택에도 있고요. 네. 민영주택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네. 그래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1순위로 갈 때는요. 네. 지역별 예치금만 맞추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민영 공급은 그냥 25만 원씩 나 꾸준히 늘래 이게 아니라 그냥 300만 원만 서울 부산 사시는 분들은 네. 300만 원만 예치를 해놓고 네. 2년이 지나면 그냥 1순위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 너무 간편한데요? 네. 네. 그거를 뭐 2년 동안 나는 12만 5천 원씩 분할 납부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민영주택의 키워드는 그냥 예치해둔다. 음. 해당별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한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네.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1순위는 금액을 차곡차곡 많이 쌓아간다. 회차를 그렇죠.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전혀 몰랐다면은 몰랐다면은 저희가 되게 어려운 기준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답답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잠깐 한 가지 질문 주셔가지고 이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그 이상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었나요? 지금까지는 그 이상 넣어봤자 인정을 안 해준다는 뜻으로 알고 10만 원 넣을 수 있었는데 2만 원 넣었거든요. 청약통장 만든 지는 5년 넘었는데 그 회차를 전부 날려먹은 걸까요? 그리고 예치 금액 기준은 넘었어요 라고 하세요. 네. 예치 금액이 넘으신 분들은 일반 분양에서 쓰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민영주택 일반 분양에서 쓰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2만 원씩 넣으신 거는 그냥 2만 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10만 원씩 넣으시던지 아니면 25만 원까지 인정이 되니까 네. 25만 원씩 넣으셔서 그 금액을 불려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어떤 회차를 2만 원 넣었다고 해서 뭐 날려먹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쵸? 예, 그거는 그냥 2만 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네. 회차는. 회차 인정은 됐고 그렇죠. 결국에 나중에 청약 넣을 때는 어쨌든 또 금액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네. 금액은 또 별도로 회차와는 또 별도로 그렇죠. 금액이 쌓여 있는 걸 그렇죠. 본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네. 금액을 많이 쌓아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나중에 앞서서는 내가 2만 원씩 좀 많이 넣었으니까 회차는 찼지만 금액은 부족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하면서 기준표 보시면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으로 이제 꼬박꼬박 쌓아가지고 이제 요건이나 배점 이런 것도 나중에 본다고 하는데 그런 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좀 복잡한데요. 네. 복잡한 거는 지금 다 이거를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이드만 일단 잡겠습니다. 네. 공공 분양에서 특별 공급이 있었고 민영 분양에서도 특별 공급이 있었잖아요. 네. 이 특별 공급들은 해당 기준에 대한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해당 특기별로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뭐 다자녀 가구 얘네들은 특기가 있고요. 청약 금액 납입을 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정된 거예요. 근데 노부모는 있습니다. 요거는 네. 따로 빼고 어려우니까. 약간 수시 모집 같네요. 입시에서 네, 그렇죠. 여러 개 전형들이 있잖아요. 네, 특별 전형인 거죠. 특별 전형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 비유하는 게 네, 지금 너무 잘 특별 와닿아요. 전형. 네.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있는 거죠. 공공 분양의 일반 분양은 25만 원씩 많이 쌓아간다. 네. 회차별로 꼬박꼬박.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민영 분양은 특별 공급에 좀 약간 허들을 낮춰준다. 예, 공공 분양보다 허들을 좀 낮춰준다. 네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아까 얘기했던 예치금을 쌓아놓기만 하면 된다. 요게 이제 기준이고요. 네. 그래서 계속 25만 원을 넣냐 마냐 이런 얘기에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내 기준이 어디냐. 네. 나는 나중에 신혼부부에서 신혼부부를 넣을 건지 아니면 나는 1인 가구 하니까 1인 가구 특공에 넣을 건지 생애 최초 특공에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딱 결정을 하셔서 그 해당 전형으로 나는 그쵸. 입시로 가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 사실 우리가 모든 대학 넣을 때 원하는 대학이 일단 있고 그 대학의 모든 특별 전형을 다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보니까 조건이 이게 난 유리할 것 같아. 나는 이제 앞으로 1인 가구로 살 거니까 요즘은 또 이제 1인 가구 특공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걸 노려야겠다. 또는 결혼 계획이 있으니까 저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야겠다. 그렇죠. 네. 그걸 파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세요. 25만 원, 지금 질문도 많이 들어온 게 사실 그 내용이에요. 25만 원씩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막 도는데 네. 25만 원 넣을까 말까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작년에 서울에 동작구 수방사의 청약 당첨선이 약 2,550만 원이었습니다. 네. 월 10만 원씩 255개월, 21년을 넣어야 당첨될 수 있는 치열한 상황인데 네. 고향 창릉이 이제 사전 청약 때는 1970에서 2,470만 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죠. 서울의 좋은 지역은 2,550만 원,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면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다. 근데 인정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또 경쟁이 벌어지니까 조금 더 상향될 수는 있죠. 아, 금액 자체가 그렇죠. 당첨선이 그렇죠. 당첨선이 상향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 앞전에 분양했던 애들을 봐오면 그게 얼마에 당첨되는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내가 그걸 보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이번 올해 수능은 쉬웠는지 네. 어려웠는지 점수가 얼마면 합격인지 그쵸. 그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 내가 얼마 정도 넣으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넣어야 되실 분들은 네. 지금 통장을 가입을 했는데 내가 인내심이 있고 좀 공 같은 성격이고 좀 거북이 스타일이면 통장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2천만 원까지 갈 때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통장이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좀 4년 5년만 하면 2천만 원 통장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간다. 네. 근데 나는 아예 지금 통장이 없어. 그리고 취직해야 나는 돼. 취직해야. 그리고 성격이 되게 급해. 네. 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난 돈 나올 구석도 많아. 그럼 이런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청약이 아니라 매매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매매로 가거나 아니면 민영 분양에서 추첨제, 예치금만 넣고 추첨제에서 분양권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빠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맞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동작구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였죠? 지역 한 곳 또 말씀해 주신 곳이 고향 창릉. 네. 이 지역 보면은 합격선 커트라인 같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때는 2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거의 사례지만 어쨌든 입시 전형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정도가 이제 합격선이었다. 25만 원으로 늘어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깜깜이로 얼마면 당첨될까 이걸 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합격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커뮤니티 같은 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또 이제 2.5배 정도 납입 금액 늘렸으니까 네. 몇 배 정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몇 천만 원 정도면은 지금 수도권 내의 단지는 얼마면은 되겠구나. 그렇죠. 청약금이.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생각.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비호왕. 네. 제가 최대한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말로 쭉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청약은 너무 중요한데 머릿속에 그 어떤 정확한 숫자나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을 확 넣는다기보다는요. 구도 정도, 가이드 정도만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정보를 찾아볼 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요 내용을 또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동작구 수방사의 경우를 보게 되면 네. 2021년간 2,550만 원을 납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약 5억 5천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한 2,550에 한 21배 정도 수익이 나온 거죠. 네. 연봉리로 따지면 이게 25%고요. 네. 나스닥 100에 넣었다 그러면 네. 14.8%의 수익률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인 거죠. 근데 내가 21년을 무주택으로 꼬박꼬박 넣으면서 곰같이 마늘만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냐는 네.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나는 그게 안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자산이 제일 적을 때 자산을 빨리 불리는 방법은 회전율을 늘리는 거거든요. 돈의 회전율이요? 그렇죠. 돈의 회전율을 높여서 그걸 가지고 계속 쌓아가는 건데 방법은 1가구 1주택으로 2년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서 네. 계속적으로 갈아타기 전략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전략을 가면서 청약통장은 또 청약통장대로 가져가면서 좋은 분양 단지에 분양을 하게 되면 또 청약으로 도전을 하는 식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택 이미 매입한 사람들은 청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이건 또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그 되게 이제 중요한 정책 그렇죠. 제도가 있는데 네네. 말 그대로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음 집. 그렇죠. 1세대 2주택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만들어도 그거는 적용받을 수 있죠. 네. 이전 이 앞전 주택은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갈아타기를 이제 하는 거죠. 갈아타기를 계속 해나가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 내용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공주택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있고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지. 네. 네네네. 이제 뭐 예를 들면 특별공급 그 경쟁률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네. 것들도. 특별공급 경쟁률은 수백 대 1이 나오는데요. 네.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요. 네.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부동산 시장이 또 하락할 때는요. 경쟁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양 창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게 분양 가격이 1억 이상 오르면서 기존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4명 중에 1명이 포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네. 1억이 올라도 그 고양 창릉 주변에 향신이라든지 이쪽 일대가 네. 고양 창릉보다 1억 정도, 5천에서 1억 정도 더 시세가 높거든요. 근데 미래 가치는 창릉 신도시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가치는 비싸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사전 청약하고 나서 3년 뒤에 본 청약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전 청약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이제 사전 청약이 그렇죠. 취소되고 막 이런 현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본 청약 당첨되고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또 3년이 걸리죠. 그러면 한 7년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네. 분양가 올라간다 그러고 취소돼 버리고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냥 매매 시장으로 갔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1억 이상이 올라서 포기했다라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들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그 뭐 노부모 그렇죠. 부양하고, 다자녀도 있고요. 그래서 다자녀도 있고 이렇게 이제 특별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주택 구입자별로 여러 가지 특별 공급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별 전형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중에 이제 후반부가 좀 알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훅훅 넘어가면은 자, 그래서 좋은 주택을 고르는 기준이 뭘까? 청약홈 들어가면 청약할 수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청약홈 들어가면 매물은 항상 나와요. 항상 좋은 그 싱싱한 그 단지들이 나오는데 우리 2030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나 단지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고르는지가 궁금해요. 서울로 오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쳐보시면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광역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광역도를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거는 서울의 GTX로 접근할 수 있는 신도시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는 보통 개발하는데 10년에서 또 20년까지 완성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분양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분양이라든지 민영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켜보게 되면 오늘 딱 바로 오늘 고양 창릉 오늘 내일 접수를 시작합니다. 혹시 보고 계시는 분 중에 해당이 된다 무조건 넣으세요. 무조건. 어떤 이유에서요? 왜 그러냐면 고양 창릉 신도시가 있고 이 바로 옆에 향신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DMC고요. 이 바로 4km로 떨어진 곳이 연신내입니다. 연신내의 주거 환경이랑 이런 쾌적성보다는 고양 창릉 신도시가 압도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연신내 일대에 지금 불광 롯데캐슬이라든지 부산역 양우 내안에 이런 25평형들이 지금 8.7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양 창릉 25평형은 5.5억에 지금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1억이 올랐음에도 5.5억에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좋게 보느냐. 고양 창릉 신도시의 GTX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도시는 차후에 평구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창릉 테크시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자족도시의 신도시가 갖춰집니다. 자족도시. 그러면은 은평구의 가격을 따라가거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비교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동탄 신도시도 있고요. 판교 신도시도 있고요. 그리고 광교 신도시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 설명을 드리냐면 서울에서 가까운 애가 비싸야 되는 건데 그렇죠. 보통 수지구 동천동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밑에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가 훨씬 비쌉니다. 수지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 서울에 거여 위례가 있고요. 이 바로 밑에 판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가 월등히 비싸죠. 그리고 성남 구성남이 있고 그 구성남 바로 밑에 분당 신도시가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월등히 비쌉니다. 이게 이제 신도시의 힘이라는 거죠. 아, 신도시의 힘. 지금 말씀해주신 그 단지가 3기 신도시인가요? 지금 고향 창릉은 3기 신도시로 3기 들어갑니다. 신도시 들어가는 거고 오늘 내일 지금 청약 봤는데 근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청약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근데 저는 이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이 아직 세서 경쟁률이 세서 또 물론 이제 어렵겠지만 한번 오늘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그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 어떤 상황이길래 그 청약 지금 조건은 어떻길래 하는 것들 한번 직접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례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자, 오늘 뉴글 이사님 오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이벤트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 이벤트 여기 이제 더보기란에 달아둘 거거든요. 여기 달아둘 건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벤트 폼에 댓글 그 이벤트 폼에다가 신청하신 분들 그냥 되게 쉬워요. 이제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메일 넣어주신 분들에게 뉴글에서 이제 분양 단지를 분석한 유료 리포트를 10,000원 상당이에요. 이거를 이제 모든 분들께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또 20명을 추첨을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최신판의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이라는 전자책을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간단히 그 어떤 단지 명도 나오고 했었는데 실제로 내가 분양 단지를 분석한 사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니까 이벤트 폼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해주시고 잘 된다면 20명에게는 또 한국부동산원의 전자책까지 드린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